정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자리가 지금 뭐 우리 학부 교수들이 주로 있지만은 사실은 법학 교수들의 문제는 저는 양심불량과 양식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대가 로스쿨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까요? 이게 한국 법학 교수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제문의 원래 발제문 제가 발제 주제를 받았습니다. 주제가 학부 법학 교육의 위기 극복 및 민주적 법치를 위한 법전 수요 충족 방안 그랬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논문 하청을 받았는데 학부를 뺐습니다. 학부 법학 교육만의 위기입니까? 한국 전체 법학 교육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학부의 위기만으로 본다 그러면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 조홍식 회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사실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위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 위기에 대한 공감이 로스쿨로부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스쿨로부터의 위기에 대한 공감 없이는 이러한 세미나를 100번을 한들 제가 볼 때는 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응답 없는 메아리 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지난해 8월 달에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 회장님께서 위기라고 말씀하신 현상들을 간단하게 제가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단 법학 교수 자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 때 5.7% 감소했습니다. 사립 때는 18% 감소했습니다. 로스쿨 과목들을 보면 그 10년간 누적 폐강 과목 수가 100개 이상 된 학교가 40%에 달합니다. 폐강 과목이 꼭 반드시 변시에 필요 없는 또 선택 과목 그것도 아닙니다. 학교별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과목들도 폐강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로스쿨 3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민사재판 실무를 듣는 친구들은 로클럭을 염두에 둔 학생들만 민사재판을 실무를 듣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 입장에서 사고하지 않은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로스쿨입니다. 만약에 로스쿨에서 이런 교육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양심불량. 자, 로스쿨 재정 볼까요? 사립공립, 국공립 다 불문하고 대부분 11년 전 예산에도 못 미칩니다. 11년 전과 비교할 때 평균 13% 감소했습니다. 교육 돈이 들어가야 되죠. 1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엄청나게 후퇴하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고 무슨 교육한다는 겁니까? 자, 리트 아까 말씀 우리 하셨는데 리트가 법학 적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LSAT 법조인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리트 시험 제일 잘 보는 거는 고3 수험 준비한 애들입니다. 걔들 데리고 그냥 리트 시험 봐가지고 걔들 학부가 무슨 필요했습니까? 바로 그냥 리트 시험 봐가지고 그 친구들이 로스쿨 가면 되는 겁니다. 한국에 특별한 또 학벌주의 있지 않습니까? 중도 이탈리아를 보면 서울대 로스쿨 빼놓고는 연고대까지 다 반수를 합니다. 지금 2017년에 11.4%, 2018년에 16.4%, 2019년에 22.3%가 반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수 너무 쉽죠. 왜? 리트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요행수입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자,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위기에 공감을 하고 이걸 실천한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으로 딱 한 발 내디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 보면 아시다시피 제23조에 그게 있습니다. 이 항에 보면 우리가 법학 소양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하고는 반대죠. 자, 사실은 우리 법학을 하는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소양 측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법으로 법학 소양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둔 이 규정을 두고서 법학 교육의 정상화,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정말 양심적인 로스쿨 교수님들과 학부 교수님들이 이거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든지 다음에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여야가 같이 이거 발의해가지고 이 단서 조항, 이 악법 이거 없애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을 얘기하지만 우리 양 교수님 그 일본 사례를 보듯이 철저하게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라고 써놓고 통과 의뢰라고 읽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속셈이 있는 거죠. 일본처럼 자격시험이라고 하더라도 50% 미만 45% 언저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는 거죠. 2,000명이 시험 보면 한 해에는 2,000명 전부가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500명만 합격할 수도 있도록 엄격하게 자격 관리가 돼야 시장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또 독일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독일은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의 그 급수를 7급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 급수를 나눠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해야 되죠. 2,000명 전부 합격시켜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변호사 자격증 옆에다가 나는 1급에서 7급 중에서 몇 급을 받았냐 그걸 표시하도록 해서 의뢰인들이 그거 보고 변호사 선임하도록 하고 교수 요원들은 적어도 3급 이상 돼야 되는 것이고 판검사로 가려고 그러면 2급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투명성과 객관성,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거의 준칙주의는 또 변호사 자격주의는 또 다른 공급자의 저희 이기적인 그런 사회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저희들만의 얘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우리가 공급자 중심이다. 야간 로스쿨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자리에는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 다니는 학생, 아까 제가 그 반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스쿨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갔다고 다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스카이 중에서도 K와 Y도 불만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빅펌이라고 하는 곳. 못 들어갑니다. 지방 로스쿨.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놔두고 교수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야간 로스쿨 여전히 저기 마이너리그 중에서도 마이너리그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각 대학에서는 그 무전공 입학 때문에 입시 문제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저희 법대에도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입학 정원의 30%를 다 내놓고 30%는 1학년 때 무전공으로 다니고 2학년 때 심지어는 이과 문과 구별 없이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캡이 없습니다. 그럼 법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제 그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들어온 자원들이 바로 법학을 2학년 때 전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부전공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학부가 같이 이 법학의 정말 저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예컨대 법학 인증시험 같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미 리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스쿨 준비도 하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준비가 다 리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쉬운 정도 리트를 법학부에서 공동으로 출제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내에서 저희들이 법학부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면 아마 무전공 학생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그게 법학과로 지원하는데 법대로 나중에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